우리가 태어난 생년월일시, 즉 사주팔자는 기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명리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팔자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건 인간이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보통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동일한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여러 명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찾아낸 해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배우자 인연법을 알아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명리학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팔자는 태어난 순간에 연월일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선천적인 어떤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부모와의 인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노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어떤 너무 정형화된 그런 틀 안에서 이제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된 사주팔자라는 게 경우의 수로 따지면 51만 8,400가지의 종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동일한 사주가 모두 동일한 삶을 살까요? 이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쓸모없다라는 얘기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삶을 살지 않죠. 동일한 사주팔자로 태어났다고 했을 때 동일한 삶을 산다라고 전제한다면 아마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쌍둥이입니다. 물론 쌍둥이 중에 남녀 쌍둥이는 아까 말씀드린 100만 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 쌍둥이인 경우, 그러니까 같은 남자 쌍둥이, 여자 쌍둥이인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그 차이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명리학이 비난받거나 비판받을 수 있는 어떤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일한 팔자는 동일한 운명으로 결정된다고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성립하는 순간부터 이 문제는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예시 중에 삼명통해를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명조를 풀어놓은 그 예시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동일한 사주팔자인데 한 사람은 어떤 벼슬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다른 벼슬을 하고 있다라 뭐 이런 설명부터 그런 어떤 동일사주이지만 다른 직책이든 최소 그런 형태로 있다라는 걸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명나라 때 나온 삼명통해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성립할 때부터 그 예전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언급을 하지만 피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각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검증받을 수 있을 만큼 아직 논의가 충분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배우자 인연법이 중요하냐? 일단 부모는 선천적인 거죠.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식도 나 혼자 낳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은 배우자입니다. 즉 배우자 인연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명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모, 형제, 자식에 비하면 선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지 그것을 이제 어떤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배우자를 만나는 게 그러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바로 태극의 원리 안에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인연은 태극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예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인연을 미리 확인해서 동일한 사주팔자를 구별하고자 노력할 때 저는 배우자 인연법이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인연을 표현하는 방법이 띠로 표현을 하면 맞을 확률이 12분의 1입니다. 출생 연도로 표현을 하면 60분의 1이 됩니다. 실제 명절을 분석할 때 반드시 격국과 용신은 미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띠와 생년은 그 격국과 용신을 통해서 갖게 된 나침판을 기준으로 해서 음양과 오행과 십간과 십이지로 파악을 하신다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자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격국과 용신이라는 나침판을 꼭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침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막 찾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나침판은 뭐만 보여주는 거죠? 남쪽이 어딘지, 북쪽이 어딘지만 가르쳐 주는 거지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에 있어서 너무 그 의미를 많이 부여하게 되면 오히려 길을 잃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나침판이 필요한 건 맞지만 나침판은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지 나침판이 내비게이션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격국과 용신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것은 나침판이지 절대로 내비게이션이 아니다. 제가 이 인연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갖게 된 생각이 뭐냐면 인연법을 주장한 재산 선생님이 격국과 용신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굳이 일일이 표현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나침판이니까 뭐 동쪽이야 남쪽이야 북쪽 이 얘기를 굳이 자기가 할 필요는 없죠. 다만 뭐만 얘기해 주면 됩니까? 당신은 무슨 띠와 결혼합니다를 얘기해 주면 되지. 굳이 그 사람한테 당신은 남쪽으로 가야 되니까 뭐 남쪽에 누굴 만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수준 이상 이미 공부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나침판을 통해서 길을 찾을지 모르지만 굳이 초행길에 따라가는 사람한테 뭐 나침판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굳이 이분은 저는 안 했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나침판도 없이 저분은 길을 잘 찾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좀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 생각입니다.